안녕하십니까. 안현실 한국공화관리원 포럼 위원장입니다. 공화관리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코리아 리더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리아 리더스 포럼은 한국공화관리원이 정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제117회 코리아 리더스 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집단적인 행사 자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코리아 리더스 포럼의 대주제는 다시 기업가 정신이다 입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전에 저희들이 정한 주제이지만 정말 기업가 정신이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한국 경제의 대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가 정신부터 살리자를 다룹니다. 본 포럼은 청중 없이 진행합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에서 한국공화관리원을 치시면 누구나 포럼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댓글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럼 진행자, 발표자,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럼 진행자로 황철주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발제자로는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토론자 소개합니다. 임정욱 TBT 파트너스 공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창업의 간판주자 차기철 인바디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발표와 토론 진행을 위해 마이크를 황철주 회장님께 넘겨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철주입니다. 지금부터 제17회 코리아 리더스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에 따른 영향으로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의 질서 또한 크게 바뀔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쟁력을 구축해서 더 잘 살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술 강국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만 불 항공의 기적은 노동의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 노동의 혁신은 헝그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헝그리 정신은 사라지고 리스크 없이 편하게 잘 살겠다는 사람들과 함께 빛의 속도로 바뀌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세계 경쟁력의 동력을 만들어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과 경험은 한 지역에서 순간적으로는 1등 할 수 있겠지만 세계적으로는 평균밖에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등이 시장을 독식을 하고 1등은 통찰력과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만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빵을 위해서 노동의 혁신을 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행복을 위해서 모양새 좋은 일만 하겠다는 사람들만이 함께하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행복은 좋은 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이고 이러한 기업가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시대에 맞는 기업가 정신을 명확히 하고 그 정신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공유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리아 리더스 포럼에서 전문가들을 함께 해서
한국 경제의 대전환, 기업가 정신부터 살리자라는 주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님을 연사라 모시고 30분간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제 발표 후에는 세 분의 패널께서 각각 10분씩 발표해 줄 예정입니다. 패널 토론 이후에는 유튜브에 올라온 실시간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종태 교수님 먼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업가 정신부터 살리자라는 주제로 오늘 발제를 맡은 카이스트의 배종태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떤 전환기에 서 있고 이 전환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엔진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용어고 또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지만 사실 많은 오해가 있고 또 이해도 서로 다르고 또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 거냐 하는 데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답을 다 낼 수는 없지만 오늘 저는 중요한 아젠다들을 질문들을 던지고 또 오늘 또 같이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이 나누면서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왜 지금 기업가 정신인가, 기업가 정신이 왜 이 전환기에 중요한 어떤 엔진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기업가들입니다. 누가 기업가들이고 기업가들의 속성이 뭐고 어떻게 우리가 그 기업가들을 육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 전체에서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길이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 사실은 기업가 정신은 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하나의 경영 수단이라고 좁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적용돼야 될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기업가적인 어떤 사회, 기업가적인 나라로 발전해야지 우리나라가 더 지속적으로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제가 10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위기에 있는 한국 경제와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전환이 필요한데 왜 기업가 정신인가? 우선 우리가 지난 60년간의 이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실제로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떨 때는 기업가 정신이 아주 활발하게 타올랐다가 어떨 때는 또 좀 가라앉았다가 이런 어떤 그 파고를 넘었지만 이제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시기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서 왜 기업가 정신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학자 입장에서 이 전체를 아울러서 기업가 정신의 정말 핵심적인 어떤 요소가 뭔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또 이것이 적용되고 또 어느 영역에서 발현돼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업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분들은 타고나는가 또 육성되는가, 또 어떻게 이분들이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어떤 방법들,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 우리 사회가 함께 해야 될 이런 것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각각 그 여러 영역에서 또 기업가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기업가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를 설명할 때 늘 다이나믹 코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역동적인 한국 좋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다이나믹하게 열심히 하고 활발하게 한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아주 초창기에는 그것이 아마 빈곤을 극복하는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빈곤 극복이 우리의 그 방향은 아닙니다. 그 방향을 찾아가고 함께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업가적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난 60년간 우리 한국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뭔가
우선은 뭐 오늘 이게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그 시장 측면에서 수출주도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물론 이제 모방 중심으로 초창기에 많이 갔습니다만, 그리고 기업가 정신, 그리고 정부의 정책, 저는 이 네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아주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이 출발한 것은 1960년대 우리 경제개발계획 시작하면서 지금의 대기업이죠. 대기업 중심으로 시작했던 그때가 기업가 정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정주영, 이병철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때의 기업가 정신이 1세대 기업가 정신이었다면, 두 번째 이 붐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IMF 사태가 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벤처 붐이 일어날 때 우리 뭐 이민아, 변대규 장님 같은 분들이 벤처를 만들어서 아주 활발하게 할 때, 그때 이제 또 기업가 정신이 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00년 이후에 한 10여 년 이상은 이 기업가 정신으로 보면 암흑기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전부 너무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상황이 바뀌고 이제 뭔가 새로운 또 어떤 그 기업가들이 형성되고 새로운 제3의 물결을 만들어 가야 될 때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1차적인 어떤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90년 중반에 2차적인 어떤 기업가 정신의 흐름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세 번째 물결을 지금 만들어내야 될 때다. 그게 바로 우리 한국 경제에 대전환하는 핵심의 기업가 정신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까지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우리 기업가 정신이 쭉 한국에서 지금까지 기업가 정신이 활발하게 되어 왔던 이유도 있고, 또 최근에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또 어려워졌던 이유도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 같은 분들은 미국 다음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나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기업가 정신은 역경에서 더 힘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전쟁, 또 IMF 상황,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련이었지만 이것을 극복을 할 때 그때 더 기업가 정신이 발현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창조적 파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한국의 짧은 그 발전 과정에 아주 핵심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25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극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온갖 종류의 장애물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아주 맨 땅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학습에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후발자의 이점을 극도로 아주 살려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된 것을 가장 빠르게 모방을 하고 그걸 실현에 옮겼습니다. 반면 이런 것은 지금 와서는 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방식은 너무 잘하지만 새로운 상황에 우리가 또 발전 방식을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왜 또 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나름대로 기업가 정신이 활발하다가 안 되느냐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제 결국은 기업가의 부족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가는 기업가들이 이제 부족하다.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아주 우수하고 한 사람들이 기업가의 어떤 위험성이 많은 것보다 아주 안정적인 것들로 경력을 결정하고 하는 이런 흐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방식이 어떻게 보면 어떤 관리죠. 딱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그걸 아주 그냥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해내는 소위 그 말하자면 관리자형 경영자들은 아주 잘 만들어 왔는데, 이 기업가들이 이 꿈틀꿈틀거리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하는 그 기업가들이 이제 좀 부족했다. 이걸 어떻게 키울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관행이나 어떤 제도적인 문제,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생태계의 문제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전반적으로 그럼 전 세계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간의 어떤 랭킹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세계 최고 국가 순위, 소위 베스트 컨트리 그 글로벌 랭킹 발표가 매년 미국의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는데, 올해 이제 발표된 2020년 베스트 컨트리 랭킹 보면 한국이 이제 20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뭐 23위, 22위였다가 이제 이번에 20위로 들어갔는데, 이 랭킹을 결정하는 평가 항목에 가장 중요한 걸로 기업가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얼마나 흥미, 재미, 새로운 시도를 잘 하느냐, 국가 영향력이 어떠냐, 그리고 삶의 질이 어떠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20번 이제 22가 한국인데 여기 보면 기업가 정신은 그래도 한 8위 정도로 비교적 우리는 아직 기업가 정신이 최근에 많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제일 안 좋은 것들이 삶의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더 나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이 단순히 이 기업가 정신이 새로운 사업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 같이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더 정말 더 발현을 시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저는 기업가 정신이 한두 마디의 키워드로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이 뭐냐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아마 도전입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한 단어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과정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이제 어려운 상황 보면 성장 동력의 문제를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어떤 기회,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존에 우리를 이끌어왔던 이런 산업들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것도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새로 만드는 것, 이것은 기회를 찾는 것. 거기서 어떤 이제 해결책을 봐야 되는데 지금 성장 동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 의식 여러분들이 또 많이 지적합니다만 이제 많이들 3, 40년 전 또 10년 전에 비해서 이 생태계는 많이 좋아졌다 그럽니다. 흔히들 운동장은 이제 만들어졌는데 뛰놀 사람이 없다. 지금 이제 오히려 주제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고 싶었는데 돈은 있는데 투자할 데가 없다. 이렇게 오히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생태계는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많이 좋아진 셈입니다. 그런데 도전의식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한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훨씬 도전을 안 하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더 잘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도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도전의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이 교육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기업가 정신의 사이클은 뭔가 시도하고 거기서 또 실패하고 거기서 또 배우고 그래서 또 방향을 틀어가지고 우리가 피보팅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렇게 또 시도하고 그러다가 성공하고 하는 이 과정이 이 기업가적인 과정인데 도전을 하지 않으면 뭔가 더 좋은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가져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목표 동기의 문제입니다. 기업가와 사업가의 차이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업가들은 그냥 내가 해서 이걸 뭐 돈을 번다 이게 아니라 더 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목표 동기가 지금 필요한데 이건 사실은 중요한 게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꿈을 꾸게 해야지 이 기업가들이 나타나고 실현하는데 이제 꿈을 주지 않는 사회는 이게 어렵죠. 이게 꿈의 문제, 목표 동기의 문제가 우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역시 이제 사람이고 실행 주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비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리자형 경영자는 많은데 기업가형 경영자는 부족하다. 꼭 벤처 스타트업에서만 기업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필요하고 특히 저는 오늘 대기업에서의 기업가 정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지금도 이끌고 있는 주체는 어떻게 보면 임팩트는 대기업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 대기업이 이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기업가 정신의 출발점이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순환을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출발점을 어디서 보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만든다 그러면 키워드를 기회라고 하는 데서 이제 잡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잡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도전, 가치관, 기업가 이런 이슈들이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태도나 관점도 바뀌어야 되고 전략이나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필요한 역량도 새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그러면 이 행동을 하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부터 출발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 기회, 도전, 가치 창출 이 사이클, 먼저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실제로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그 도전, 그리고 그 결과로서 처음에 생각했던 기회가 달성됐을 때 우리는 가치를 창출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흔히 경영에서 이걸 뭐 플랜 두 C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이클을 우리 기업가 정신의 사이클에서는 기회, 도전, 가치 창출의 그 사이클로 저는 보고 있고, 그 핵심에 이제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부터 출발해서 도전 그리고 가치 창출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는 도전이 왜 가장 중시되고 기회 이야기가 안 나오느냐? 지금까지는 소위 말해서 추격형 경제, 선진국 기업이 가고 있고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빨리 모방하고, 그리고 이미 다 프루븐된, 다 검증된 기술과 검증된 시장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기회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물론 그거 기회 보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눈에 보였습니다. 앞 사람 뒷꼭지만 보면 그 기회가 보였기 때문에 그 기회는 먼저 잡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도전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뒤따라가지 않고 함께 가고 앞서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늘 앞에 있던 앞 사람의 뒷꼭지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진짜 이제 중요한 것이 됐다. 그래서 출발점은 우리 어떻게 하면 기회를 더 많이 만들 거냐 하는데, 모든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회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전하고 그 결과로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단순히 이익 창출이 아닙니다.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 가치 창출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일을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냥 영위하는 것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가 정신에서 말하는 기회는 아직 풀리지 않았던 문제, 아직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문제, 여전히 아직까지 뭔가 더 고통받는 상태, 뭔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도전해서 그걸 해결해서 그럴 때 이제 기회가 되는 거고, 그게 실현되면 가치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이걸 이제 비교해서 자동차하고 비교한다면 이 기회가 저는 엔진이라고 봅니다. 엔진이 있어야지 돌아가죠. 이걸 돌아가는 엔진이 이 기회고,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엑셀레이터입니다. 이걸 더 세게 밟고 하면 더 빨리 가고 그 부분이고,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치 창출은 어떻게 보면 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를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물론 기업가는 운전자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정을 기회로 보면, 기회를 포착하는 과정하고 기회를 실행하는 과정하고 그 기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실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각각 단계별로 우리가 기회를 포착할 때는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면, 도전하는 과정은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고 그리고 실행을 통해서 그걸 이제 이겨나가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가치를, 어떤 가치를 만드느냐, 그리고 그 가치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가치를 나누고, 또 이해관계자들과 가치를 나누고, 또 사회하고 나누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눔의 정신까지가 기업가 정신의 어떤 그 완성된 사이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영 방식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확장하면 삶의 철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단계별로 이것은 기업가로 하여금 강한 역량을 요구합니다. 누구나 시도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역량이 필요합니다. 역량. 그래서 특히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런 기업가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또 해낼 수 있는 스킬셋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정한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이런 거, 가치관부터 해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것,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전인격적인 과정이 저는 기업가 정신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기회가 작용점이고, 도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화살표, 벡터의 크기가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치 창출을 해가는 그 각각의 과정, 이 사이클을, 이 힘을 이 각각이 이거 뭐랄까 강하게 될 때 기업가 정신이 가는 거다. 단순히 도전만으로는 안 됩니다.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도전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기업가 정신, 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걸 이끌어 갈 수 있는데, 기업가 정신은 그러면 도대체 뭔가? 이제 우리 이 경영학에서 아주 경영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이 변화를 탐색을 하고 변화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 기회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그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들의 대부분이 그냥 기업가라 그러면 사업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업하는 사람, 뭐 돈 버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고 기업가는 혹은 타고난다.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이야기하면 그냥 벤처, 스타트업 CEO들이 그냥 창업할 때만 있는 거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도전만이 강조가 되고 또 위험에 대해서도 이 위험을 무조건 선호한다. 그건 너무 위험하다. 기업가 정신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의 모습을 보면 기업가하고 사업가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가의 자질 중에서도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얻어지는 육성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스타트업에서 아주 필요하지만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어떻게 보면 대기업 또 사회적 기업, 대학에서도 필요하고 저는 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키워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총체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기업가들이 무조건 위험이 좋아서 위험한 내가 간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기는 새로운 것을 추가하다 보면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위험을 낮춰줄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초점이고 기업가들도 그 위험을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노력하고 위험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위험이 뭐가 있든 그냥 부딪히고 보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업 방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핵심 생각은 이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업을 해왔던 방식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뭔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갔다면 기업가 정신은 그게 아니라 기회를 먼저 봅니다. 뭐가 문제고 무엇을 해야 되고 기회를 먼저 보고 그리고 그 기회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여러 우리 생태계 벤처캐피탈 투자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원을 먼저 생각하고 기회를 보는 게 아니라 기회를 먼저 보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원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확보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만 먼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떤 기업가 그리고 자원 기회가 같이 돌아가면서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런 키워드들이 가치, 창출, 기회, 혁신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걸 정리하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걸 잘 표현한 하나의 그 자료가 우리 이제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우리 오늘 사회를 보시는 황철주 회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십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혁신과 성공의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고 시대에 맞는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성공을 위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고 리스크를 책임지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성공과 행복, 희망을 공유하는 거다. 굉장히 이제 압축해서 써놨지만 바로 기업가 정신이 단순히 그냥 이례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고 도전하고 그걸 훨씬 넘어서는 어떤 가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회, 이제 가장 저는 기회를 포착하는 데 중요한 것은 뭐 창의성, 진취성, 혁신 다 중요하지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제대로 이걸 올바른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죠. 분별력. 그래서 여기는 어떤 지적인 역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회를 잡았을 때 그것을 이제 혁신을 통해서 해결하고 도전하는 그 도전실 이때는 실행력이죠. 그러니까 먼저 실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엑스큐션이라는 걸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건 정신만이 아닙니다. 물론 마인드셋이 중요하죠. 근데 마인드셋보다도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 흔히들 질른다고 이야기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거 빨리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기업가 정신이죠. 단순히 정신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가치로 나타나는 거고 그 중심에 기업가가 있다. 저는 이 네 가지로 우리 여러 가지 기업가 정신의 이슈와 문제들을 같이 다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같은 내용을 정리해놨습니다만 기업가 정신은 단순히 도전만이 아니고 도전이 중요하지만 넘어서서 기회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고 기회를 실현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정책적인 것도 그렇게 하려니까 기업가 정신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가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규제 완화라든지 공공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 기회창 시장을 넓혀줘야 되고 창업 생태계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우리가 성공의 어떤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패하지 않는 창업이 사실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기업가 정신을 활발하게 만드는 핵심이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 가지 기업가들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업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예.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 기업가하고 사업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쓸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한문으로 쓰면 그냥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기업 할 때 그 기업가를 쓰지만 저는 사실 기업가 정신을 그 기업가가 아니고 그건 실제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일어날 기자를 해서 기업가를 씁니다. 영어로는 이 기업가가 앙트레프러너입니다. 앙트레프러 뭔가 새로 일으켜서 새로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기업가라고 할 때 그 다르게 말하면 사업가죠. 우리가 사업가들은 그냥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사업가들은 물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사업가하고 기업가를 구분해서 기업가는 뭔가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걸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창업가 혹은 창업자라고도 이제 기업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창업자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비즈니스에만 국한된 느낌을 좀 줍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은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그다음에 어떤 다른 여러 영역에 다 적용돼야 될 그런 거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일어날 기업가를 더 선호합니다만 결국은 핵심적인 차이가 이 기업가들은 새로운 시장을 없는 시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있었지만 누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먼저 발견해서 그걸 먼저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업가들은 이미 있는 만들어진 시장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것이고 사업가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고 기존의 기술, 기존의 사람,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인프라를 구축하지만 사업가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프라를 새로 만들어가고 새로운 걸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봐야 되고 그것을 풀어나가려니까 혁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성공, 새로운 뭔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기존에 이미 있던 것을 잘 관리해서 거기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가치가 나오기도 하지만 기업가 정신이 추구하는 가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 그 새로운 거는 뭐냐?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업가의 길이다. 그래서 기업가는 가치 창출하는 사람이고 사업가는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가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기업가들의 속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넘어가겠고요. 여러 가지 기업가들이 가질 속성들이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강조를 드릴 거예요. 한 두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 커미트먼트입니다. 이게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몰입, 아주 그냥 그 모든 걸 던져넣는 것이죠. 그게 기업가 정신의 혼신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게 헌신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모습입니다. 흔히들 우리 저희 학교에서 이 기회를 누가 잡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답변은 준비된 사람이 그 기회를 잡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오늘 또 여기 오신 우리 기업가 분들이나 이분들께 물어보면 기회를 누가 잡느냐? 기회는 아주 절실한 사람이 그 기회를 잡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절실한 사람.
아주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몰입이고 헌신입니다. 여기에 막 모든 것을 던져넣는 그게 기업가적인 가정 속성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가들이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많은 기업가 정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여기 선제적 행동. 빨리 하는 것이다. 그렇죠? 빨리 하면 이게 혁신이 되는 거, 늦어지면 못방이다. 이 속도 문제, 기업가 정신은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를 내야지 되는 것이다. 그게 기업가적인 속성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생각하고만 다르고 그 외에 이제 이런 속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걸 전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딱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10가지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기회라고 하는 부분에 기회하고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전, 위험 감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행하는 거,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동기, 그리고 나눔의 어떤 그 공동체 의식 같은 거, 그리고 기업가로 들어가면 이제 그 커미트먼트 하는 거, 완전히 나 자신을 거기다 던져내는 그 몰입을 하는 거, 그리고 리더십 끌어가고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가는데 이 풀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 기업가에게 필요한 역량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역량들이 이제 쌓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재밌게 만들어 본 건데요. 기업가들이 도대체 어떠한 역량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영어에서는 뭐 4P, 뭐 7S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게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단음절 단어에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를 제가 꿈, 꽤, 꼭, 끝, 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꼴, 깡, 끈, 꾹, 끔 이렇게 했는데 이걸 풀었으면 꿈이라는 게 바로 비전, 목표고 꾀라고 하는 게 지식이고 그다음에 꼭이라고 하는 게 정직성, 인테그리티, 끝이라고 하는 게 아까 커미트먼트, 절박하게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 그다음에 탤런트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 그다음에 도전 용기, 그다음 끈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인내도 필요하고 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이걸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것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10가지 여러분들한테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참고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길, 과거에 우리가 60년, 70년대의 기업가 정신하고 지금의 기업가 정신하고는 기본 본질은 같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발현되는 상황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방 중심으로 갔다면 이제 정말 혁신이 필요한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태계가 이제는 구성이 돼서 그 주체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바이오나 이 제약 쪽은 벤처 기업들은 새로운 혁신적인 그 신약을 물질 만들고 그리고 대기업들은 그 기술을 이제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고 시장을 연결하고 뭐 이런 방식의 협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치나 기업가들의 속성 같은 것들이 시기적으로 좀 달라집니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토론을 통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 더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기업가 정신 그러면 우리 기업가 혹은 또 창업자 이 한 사람의 CEO나 이 창업가에 많이 초점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조직 내에서도 이 기업가 정신이 CEO만이나 창업자만의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그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사업이 돌아가는 사이클 못지않게 이 사람이 육성되고 발전하는 그 사이클이 함께 돌아가서 이 비즈니스 사이클하고 피플 사이클이 함께 돌아갈 때 그때 우리가 혁신 기업을 넘어서 좋은 기업으로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낸 게 있습니다만 거기서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게 다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오른쪽에 비즈니스 사이클 이야기입니다. 비전 제시, 열정, 탐색, 혁신을 통해서 실행해서 뭔가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라면 이런 그 과정이 한편으로는 왼쪽에 이 사람을 키우는 과정, 공감하고 공정을 바탕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역량을 개발해서 이 생태계 속에서 사람이 또
성장 발전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새로운 사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을 해가는 주체가 되는 이 사이클이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업가정, 결국은 기업가정신 부동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업을 했을 때 기대되는 이익이 그게 따른 위험보다 훨씬 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정책의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 그다음에 여러 영역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기회의 창을 넓히는 거, 위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 그다음에 어떤 가치를 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실리콘밸리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IF, Pay it forward라고 그러죠. 내가 어떤 성공할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또 그걸 똑같이 베푼다 하는, 나눈다 하는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기업가 정신이 자리 잡게 되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이런 기업가 정신 역량을 높이는 방법, 사람 기업가 정신, 그리고 대기업에서의 기업가 정신을 활발하게 하는 거, 조직 간 협력을 어떻게 촉진해서 기업가 정신이 더 꼽히게 할 것이냐, 그리고 대학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규제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학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회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단순히 기업가 정신을 넘어서 기업가 정신 주의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이런 부분이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여기 비바 리퍼블리카의 사례를 앞서 이야기한 10가지 항목을 적용을 해봤습니다만, 기업가 정신이 바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기업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사업을 안 하셔도 기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가적인 방식과 기업가적인 접근 방법과 기업가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가의 길, 결국은 마지막의 목표는 우리가 이 시대 정신으로서 기업가 정신, 우리 대한민국이 단순한 다이나믹 코리아를 넘어서 이 기업가 정신의 나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 그게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걸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어떤 사회 운동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만 제 발표 발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정태 교수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새로운 정리를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우 TPT 파트너스 공동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한 10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BT 임정욱입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이 왜 중요한가,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좀 반복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좀 써봤는데요. 저기서 좀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꼭 창업하는 것만 뜻하지 않는다. 어떤 조직에서든지 자기 주도적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을 창업가 정신이라고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런 사례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가 정신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그게 중요한데, 선순환이 일어나는 활발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고 사회적인 변화 혁신을 만든다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 자체가 사람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사회적으로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런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사례로 들고 싶은 게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포춘 1000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매출 랭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73년부터 83년까지는
포춘이 1000 랭킹에서 350개의 기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여기에서 700개가 넘는 기업들이 10년 사이에 자리바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갈수록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변화하는 기업 생태계에서 새로운 기업이 공급이 없이는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배 교수님께서도 이게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이런 변화를 포착하고 기회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기업가 정신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창업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 같은 것도 없고 인재가 몰리지 않는다, 다 안정만을 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저는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그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10년 동안을 봤을 때 투자 금액이 이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한 1조에서 4조가 넘는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이 10년 사이에 보면은 많은, 특히 새로운 신산업 쪽에 많은 투자가 일어났는데, 바이오라든지 IT 서비스라든지 유통 쪽에 많은 그런 그 투자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쪽에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한 5년 전에 만들었던 10억 이상 투자를 받았던 스타트업을 이렇게 선정을 한 건데요. 한 그때는 100개가 안 됐었는데 불과 5년 사이에 지금 보면 7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생겼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제는 그 가망이 있는 뭔가 이런 좋은 성장성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돈도 쏟아지고 스타트업 기회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제는 다양한 영역의 인재들이 많이 창업에 이렇게 나서고 있고, 뭐 연구 중심 대학이라든지 컨설팅 회사, 이제는 대기업 출신들도,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안정성만을 꾀하지 않고 뭔가 이런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창업에 나서고, 이렇게 창업을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또다시 연쇄 창업자로서 창업에 성공하는 그런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라는 것은 전 좀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느낀 불편함에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면서 좀 하게 됐습니다. 저게 바로 본인이 느낀 불편함이라는 게 사실 기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지금은 너무나 유명해진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전 그런 케이스로 봤는데, 3년 전에 만났을 때 그렇게 김슬아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창업가로서 내가 집중하는 일은 나에게 중요한 문제 한 가지 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직장 여성으로서 맛있는 먹거리, 좋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문해서 먹고 싶은데 그런 데를 갈 시간이 없고, 주말에는 가도 그런 물건, 그 좋은 식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배달을 주문을 해도 낮에 그게 오기 때문에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좋은 식품을, 그것을 새벽 배송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리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 시각으로 그 좋은 식품들을 선정을 해서 보여준 그 방법이 마켓컬리 지금과 같은 그런 성공을 이루게 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했고요. 또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를 만든 그 이승건 대표 같은 경우도 그때 그 6년 전에 저를 만나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게, 한국에서 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다 알고 있는 문제지만 이 문제를 나만의 방법으로 생각한 방법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창업을 해보겠다. 그렇게 한 거고, 그게 사실 그 문제를 잘 풀었기 때문에 적중을 해서 오늘의 그런 유니콘 회사인 그 토스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런 창업만 해서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멋진 케이스들이 전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코로나 환자들이 밀려드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검사를 할 수가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던 안여현 부산 남구 보건소 사무관이 자기가 연구를 하고 만들어 가지고 빠르고 안전한 워크스루형 코로나 검사 이런 장비를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이게 전국에 퍼지면서 한국의 혁신적인 사례로서 이렇게 그 회자가 됐고, 또 하나는 드라이브스루 검사 아이디어를 낸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과 그 과장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외부로 나오지 않고 바로 편리하게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저 아이디어를 내서 새벽 4시에 저 그림을 그려가지고 카톡으로 공유를 하고 그것을 그 기반으로 해서 저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 두 분은 보면은 창업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창업가 못지않은 훌륭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현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을 발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남들보다 이런 문제를 보고 인식을 하는 힘이 있다. 바로 기회를 포착하는 건데, 대개는 그게 자기가 느낀 불편함이기 때문에 더 잘 그런 문제를 풀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를 풀어내고 실행해내는 데 있어서의 분석력, 실행력, 그리고 호기심, 즉 얘기하면 학습 능력을 남다르게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치지 않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그 갇혀있지 않은 그런 상상력 같은 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건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투자를 해주는 이런 벤처 투자자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한국에도 늘어나고 있고 투자금도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런 그 창업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그 교육으로 전 필요한 것은, 그래서 호기심을 키우는 교육, 특히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고, 불편한 것을 보고 넘기지 않고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해보는 것을 굉장히 복돋는 그런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면 저런 성공하는 사람 옆에서 배운 사람들, 같이 일한 사람들이 그게 다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옆에서 관찰을 하고 내가 이거를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새끼를 치도록 매력적인 그런 창업자들과 회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멋진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게 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하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뭐 이런 뭐 악이라고 이렇게 불평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을 그 격려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벤처캐피탈협회장 정성인입니다.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우리 배정태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간단하게 벤처 생태계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의적으로는 그 벤처 생태계의 그 어떤 생태계의 모든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근간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새로 창업을 하고, 특히 창업 중에서 기술 창업을 하고 혁신 창업을 하는 창업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벤처의 생태계가 돌아갑니다. 그 창업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바탕이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업가 정신은 우리 벤처 캐피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소위 창업 기업가들의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의 근간이 되는 거고,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고, 저희의 입장에서 용어로 쓰면은 소위 딜 소싱의 출발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잠재적인 창업 대상인 소위 전문 인력들, 대학 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이나 기업의 각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 직종들, 즉 R&D 혹은 영업
혹은 마케팅, 혹은 재무 사이드에 있어서 재무 사이드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각 섹터의 중요한 요소에 있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한 나아가서는 청소년들이 미래 희망을 창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즉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앞에서도 늘 설명을 하였고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도전, 기본적으로 도전과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도전과 혁신 정신이 없으면 이거를 새로운 사업으로,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 가지고 벤처 캐피탈 협회 연수원에서 이러한 잠재적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업가로 어떻게 많이 창업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교육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분들의 그 전문성을 어떻게 사업화로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모티베이션이 사실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 하나만 가지고는 사업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연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사업하는데 R&D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러면 그 R&D를 기본으로 해서 사업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강화를 할 거냐. 그게 바로 협업이고, 그게 바로 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업을 한 개인의 도전 정신, 혁신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많은 새로운 창업 기업들이 팀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창업과 관련된 저희 벤처 캐피탈의 벤처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이고, 이런 기업가 정신도 사실은 저희 벤처 투자 혹은 벤처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배정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앙트러프리너십, 소위 일어날 기자 기업 이외에 사업하는 기업,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즉 앙트러프리너십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에서 소위 비즈니스맨십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비즈니스맨십 중에서 성공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기여나 봉사 정신과 관련된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위 앙트러프리너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사회적 책임, 기여, 봉사로 대표되는 이런 정신인데, 이것이 새로 창업하는 분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정신을 재정립하는 것이 우리 벤처 생태계 입장에서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존 기업가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역할과 기여가 굉장히 지대하다라는 컬처가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창업 대상자나 혹은 청년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향후 나의 미래를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걸로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 이외에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혹은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메이크마니라는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메이크마니 하는, 그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혁신과 도전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편법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외 그 멜린다 게이츠 재단 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거 자체로 기업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역할을 표시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가 그걸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러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나라의 그 교육과 혹은 사회적 운동 등을 통해서 컬처가 이미 형성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컬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그 어떤 그 빌 게이츠 재단 같은 것들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업가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어떤 주체가 아니라 그 돈을 번 이후에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경제적, 국가적 기여를 한다는 그러한 명제를 거기에 덧붙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컬처가 사실은 전제가 되어야지만 그 사회와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어떤 기업인 혹은 기업 또는 기업가, 나아가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 비즈니스맨십이 확립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좀 약한 것이 아니냐,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업가 정부로부터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많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어떤 그 정부가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나 혁신에 대해서는 혁신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소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이 혁신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기존 사업이 항상 피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령으로 규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나라처럼 기존 산업 내지는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나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컴프로마이즈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걸 예를 들어서 타다의 사례와 같이 이게 100% 잘못됐다, 혹은 100%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0과 100 사이에 일정한 지점을, 그러니까 모든 사례를 다 똑같은 50으로 하지 말고 적당한 지점에서 정립을 해줌으로써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를 좀 이 컨트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은 기업가 정신, 특히 혁신과 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 사이드나 사회 사이드에서도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이 많은 창업의 예비 창업자들이나 혹은 이 청년들이 새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기철 인바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인바디 차기철 사장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기업가인데 막상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단편적인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업이 잘 되고 있을 때 기술력이 높다 혹은 경영을 잘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지속하는 기업,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기술 능력, 경영 능력 이외에
별도로 무형의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는 철학도 담겨 있고 지혜도 담겨 있고 생각의 공정성, 실용성, 생각의 완벽성 등이 담겨 있어서 이것을 가리켜 기업가 정신이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좀 애매하고 복잡한데요. 제가 아주 신뢰를 무릅쓰고 조금 무례한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습니다. 꽤 많은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예를 들면 공학을 전공한 대학교 교수가 창업을 하려 할 때 그분들은 젊어서 매우 총명한 공학자들이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는데 그분들 집단에서 좋은 기술 창업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저는 늘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분들이 창업 계획에 대해서 들을 때 뭔가 조금 부족하다, 창업이 잘 될까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MIT, 스탠포드 공대 교수들은 거의 대부분 90%가 자기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대비가 되는지, 기업가 정신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 창업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또 창업을 희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기업가에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독립적이고 논리적이며 온전한 자기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게서는 생각이 의존적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실행력이 부족하고 논리적이기보다는 피상적이고 자기 중심의 일방적 이기심이 강하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사고방식이고 마인드셋의 일종이라면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닮아가고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가 교육은 어려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얻어지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을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젊고 훌륭한 기업가를 마치 연예인처럼 잘 포장하여 그들을 멋있게 보이고 또 청소년들이 그들을 선망하는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 교육이 어떤가 싶습니다. 자녀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커서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판검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 리스트에 벤처 기업가를 올려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기업가의 직업을 소개하고 그들의 일생, 그들의 멋진 생각들을 들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TV에서 성공한 기업을 소개할 때 죽도록 고생스럽고 엄청 위험한 순간들을 죽을 똥 살 똥 극복해서 마침내 성공하였다라고 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흥미로울지는 몰라도 그 길을 가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가가 성취의 과정 중에 고생스러운 시간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고생을 감내할 만큼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기꺼이 힘든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을 너무 크게 부각하는 것은 기업가를 꿈꾸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학부형에게 기업가라는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공학한림원에서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기업 정서와 같은 광범위 문제를 바로잡기는 어렵지만 자녀가 꿈꾸고 있는 창업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부모 교육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재능이 있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자신의 창업의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좋은 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것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부모들에게 더 멋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 의대에서 창업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는 서울의대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과생들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여기에 왔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똑똑한 놈들은 창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차선으로 의사를 하고 교수를 하는 것이다라고 그 순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기술 벤처 창업은 난이도가 높고 또 과정 중에 스스로 깨우쳐 나가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최고의 인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자체 창업보육센터를 소개하는 문구 중에 취업이 아니면 창업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기술벤처 창업은 삼성전자에 취업하고도 남을 만한 뛰어난 인재가 하는 것이지 취업을 못해서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려 깊지 못한 문구가 최고 인재가 창업을 택하는데 심리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기술벤처 창업이 가장 가치 있는 도전 중의 하나이고 또한 우수한 인재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풍토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의 발표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이 네 분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교육하시고 실제적으로 실천과 모범을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서 오늘 이 시대에 맞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사전 질문과 온라인상에서 받은 질문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태 교수님 뭐 따로 우리 정인선 다음은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질문에 대해서 토론하기 전에 사전에 받은 질문 17개가 있습니다. 이 17개에 대해서 다 토론하기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 중에 한 4개를 중요하다고 생각한 4가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정부 정책 변화 요구에 대한 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질문을 김정철 주식회사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대표이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정인선 회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서 어떤 정부의 지원 혹은 역할 사례로
타다의 예를 들면서 새로운 혁신에 대한 컨트롤 그 기존 산업과의 컨플릭트에 대해서 갈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혁신에 대한 정부 내지는 사회의 규제 완화는 그 혁신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또 그 규제를 하는 트렌드를 보이게 되면은 사회나 국가가 보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혁신과 도전을 하는 기업가 정신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데도 그렇지만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법을 해석해서 판결을 내리는 법원 혹은 언론을 포함해서 기업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혁신이나 도전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사회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제일 이 힘을 갖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정부입니다. 따라서 이런 규제 완화와 그 다음에 소위 새로운 사업이나 혁신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존 산업 혹은 기존 산업의 종사자들과의 그 갈등을 원활하게 정부가 조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기본에 그게 다 어디에 포함됐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소위 규제 완화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의 어떤 혁신을 위한 활동을 보다 활발히 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신을 혹은 이 노력을 한층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사전 질문 두 번째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창업가 정신을 살려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하면 될 것인지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을 양민양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석자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차기철 대표님께서 예. 제가 그 대학생들이 창업하는 것을 에 대해서 많이 시도도 하고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려고 해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제일 큰 문제는 대학생들이 무엇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것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지 되는 게 또 알아야지 되는 건데 학생들한테 창업을 하면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 무엇이든지 아이디어를 가져오라 그러면 그들은 대개 자기가 생활 중에서 느꼈던 거, 경험했던 거, 혹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을 들고 오게 되는 게 지금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공한 것을 살려서 기술 바탕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좋은 선배들의 좋은 가이드가 꼭 필요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교과목만 배운 학생들한테서 어떤 기술적인 제품을 생각해내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 점을 특별히 잘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공대에서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실질적인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쉽게 창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창업으로 연결되는 반면 우리나라 대학교 교육이 창업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교과목과 이 좀 많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교육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배정태 교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 그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중학생들한테 그 사회 교과 과정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학생들이 특히 앞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있고 해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중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야 될 기업가 정신의 교육이 어떤 거 돼야 되느냐. 저런 뭐 대학원생들이나 바로 창업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그 아까 기술적인 문제, 일단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경영 역량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교육이 돼야 되지만 그 중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저는 막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뭔가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주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이렇게 몇 명이서 이렇게 이걸 해서 뭔가 어떤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 실제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건데 그게 그 결과가 대단한 게 나와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전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참 가치 있고 재미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 그건 아주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이 창업을 해서 성공한 분들을 많이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아주 바쁘니까 직접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전부 비대면 영상 자료들이 많은데 우리 기업가들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15분짜리 이렇게 해서 인터뷰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많이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기업가들을 직접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만나서 이 기업가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이게 재밌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어떤 커리어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아까 여러분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하니까 참 고생만 하는 게 아니고 재밌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뭐랄까 꿈을 이루고 해가는 데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뜻들은 뭐 부자가 되는 것들을 포함해서 이걸 이제 꿈꾸고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나의 어떤 하나의 미래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도록 넓혀주는 거죠. 지경을 넓혀주는 그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학생들이 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꿈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그냥 내가 최대한 잘하면 어디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정해진 거를 그냥 똑같이 가서 거기 가서 어떤 일을 달성한다. 거기는 어떤 다른 새로운 것들이 있을 수는 없고 그냥 내가 최대한 잘하는 게 이미 정해진 거를 잘 가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아주 잘 사는 것이다. 그거라면 옛날에 정말 참 빈곤 속에 있을 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지만 지금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아주 최상의 가치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거보다 뭔가 지금 모르지만 시도를 하면 더 좋은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훨씬 더 멋진 세상이다. 그걸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내가 되면은 이걸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런 형태로 어떤 새로운 것을 동경하는 꿈. 그래서 그 꿈을 심어주고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아주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학교 때 기업가 정신에서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중에 구체적인 어떤 그 기회를 잡고 실행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또 그 바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 교육이 대학 또 대학원하고 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그렇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꿈을 심어주고 마인드셋을 키워주는 것이 핵심이지 꼭 그때 스킬셋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적인 집단이 가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에서의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을 본다 그러면은 예를 든다 그러면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신 엄마와 가정학과 박사를 학위를 받은 딸의 가정 생활을 본다 그러면은
누가 더 잘할 건가? 엄마가 훨씬 더 잘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엄마의 무한정 사랑과 무한정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그리고 엄마의 그 무한정 사랑과 책임의 모범이 자식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전 질문 네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기업가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임종옥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코로나가 뭐 엄청난 기회를 또 이런 스타트업들 또 기업가 정신이 있어서 뭔가 바꾸려는 사람들한테 지금 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배 교수님 그 강연에서 발표에서 피터 드러커의 말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기업가 정신은 변화를 탐색하고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변화가 있을 때 기업가 정신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크고 그럴 때 새로운 엄청난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큰 변화가 있었을 때가 99년, 2000년에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이 이렇게 컸을 때입니다. 그때 그걸 타고 뭐 이후에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회사들이 나왔고요. 또 지금은 인터넷 붐을 만들어낸 또 큰 그 변화의 물결은 스마트폰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을 쓰고 그럴 때 그 변화를 타고 수많은 그런 새로운 기업들이 지금 나왔는데 코로나는 기술의 발전, 뭐 기술의 그게 브레이크트루가 아니라 인간 생활, 인류의 생활의 모든 것을 지금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런 거고 좋든 싫든 하여튼 예전에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은 하기 싫으면 끝까지 안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이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비대면 뭐 그런 언택트로 지금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뭔가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거를 고쳐 나가야 되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창업가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큰 기회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소개한 것처럼 코로나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그런 그 진료 새로운 검사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을 정도로 이제는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대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온라인 질문 4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기업가 정신을 높이려면 현 정부의 기업 정책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정성인 그 대표님 회장님께서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그럴까요? 그 2번. 그럼 첫 번째는 어느 분이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제가 뭐 여러 질문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가 기업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실 제가 그 자료에 포함은 시켰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발휘되려고 그러면 아까도 뭐 위험을 낮춰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사회적으로 생태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기업가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기업가가 되면 너무 좋구나. 또 기업가들이 존중받고 기업가들이 이루는 어떤 성취를 모든 게 부러워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론 그것이 아주 공정한 경쟁 규칙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예를 들면
그 기업들이 어떤 그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보다 바뀐 사회의 어떤 그 눈높이에 맞춰서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다만 그 지금 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뭔가 가치를 창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오늘 이제 주제인 우리 한국 경제의 그 전환기 그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기업이죠. 예, 기업이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것의 그 어떤 가장 주역이 기업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준비된 혹은 그런 역량과 어떤 그런 프로세스나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 적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공무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린다 하는 부분이 당장 그 워낙 중요한 일자리 문제가 기업을 통해서 잘 이게 안 되니까 나오는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기업이 이렇게 잘 돌아가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일거리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단순히 이제 그 기업의 문제, 정부의 정책 이전에 이제 사회가 기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먼저 선도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잘했던 부분하고 또 기업이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뭐 바꿔 나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가 정신의 어떤 사회적 사회 운동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그게 만들어지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놓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정교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보완돼야 될 부분은 요거는 보완을 하고, 다음에 이거는 풀어내야 될 부분이,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건데,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없고, 뭐 관련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프로세스나 이게 정립된 게 없을 겁니다. 근데 기본을 그러니까 기존 법이 없으니까 이건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들고, 우리가 흔히들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시도를 해보게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이제 고쳐 나가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되고, 우선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어떤 그 해나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이제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관련되는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어떤 기업의 활력은 살리면서 혹시 그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을 해야 될 문이지, 그냥 손쉽게 그냥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무조건 누가 책임을 져라, 이건 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 기업가가 책임져라, 이것은 너무나 쉽게 답을 얻으려는 아무 생각을 고민을 안 하고, 물론 쉽지가 않지만 그런 결산이다. 그러니까 더 정부 정책의 기업가 정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대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높이려면 벤처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요건에는 정상인 회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잠깐 먼저 만났을 때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그때도 잠깐 피력을 좀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소위 CVC, 코퍼레이트 벤처는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허용을 하는데, 다만 그 방법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법안을 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CVC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제도를 여러 해 전에 이제 만든 게 뭐냐면은 대기업 그룹 기업들이 벤처 지주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만든 기업이 이제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소위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벤처 투자를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 방법 중에 이제 CVC를 다른 제도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법제화시키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회나 정부 부처에서 제기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면은 대기업들이 벤처 시장까지도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대기업이
이 공정거래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 공정거래라는 건 무슨 문제냐면은 이게 금융기관으로 봐가지고 벤처를 금융기관으로 봐가지고 그 대기업들이 민간으로부터 자금 조달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독립적인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래 CVC는 기본적으로 이 SI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벤처 캐피탈이 저희 CVC가 삼성벤처인데 삼성벤처 민간으로부터 자금 조달 안 합니다. 이 우리나라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위 R&D 차원에서 투자적인 차원에서 투자한다는 걸 잘 압니다.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기존 사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삼성은 민간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안 합니다. 자체 자금을 가지고 주로 투자를 합니다. 미국에도 보면은 뭐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제 벤처 CVC를 만들고 CVC 디비전 벤처 캐피탈 디비전을 만들어 투자를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자체 자금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법을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못하게 막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벤처 캐피탈은 소위 말해가지고 그 CVC에 있어서 벤처 투자는 소위 이 R&D의 일환입니다. 즉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으로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일반 금융으로다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 소위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기존 벤처 그 독립적인 벤처 캐피탈을 구축시켜 가지고 그 대기업들이 벤처 투자도 시장도 독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CVC가 약 그 미국 벤처 투자 시장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독립된 그 이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위축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벤처 투자는 이 수요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수요를 창출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아까 우리 임종욱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최근에 그 우리 벤처 투자가 작년에 한 4조 3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 벤처 저희는 붐이라고 그러고 사회에서는 더러 버블이라고 하는 2000년도에 벤처 투자 금액이 2조가 넘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거밖에 발전 안, 이게 인플레이션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게 그 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초창기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시작도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두 가지 면에서 CVC를 허용을 해가지고 실제 많이 생겨나도록 만드는 거는 우리 경제에 너무나 도움이 되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문제점을 제약하고 규제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큰 정부로 가면 우리 사회의 기업가 정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문화를 깨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공무원을 계속 늘리겠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답할 분은 제가 딱 보니까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안현실 그 코리아 리더스 위원장님께서 이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한번 그래요? 이 질문에 대답하실. 아니 저 당연히 반대죠. 예, 뭐 큰 정부로 가면은 그러니까 공무원을 선호하는 문화를 깨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저도 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뭐 고용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민간에서 좋은 기업들이 나와서 이런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 또 많아지는 것보다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내부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현을 해서 여러 가지 혁신을 하고 혁신에 대한 보상을 잘 받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런 공무원 조직 구조와 뭐 교육과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제가 올해 이렇게 보면서 좀 아쉽게 여기는 게 하나 있다면은, 다른 나라들은 보면은 스타트업이 되게 잘 되면은 공무원 하다가 창업자로 뛰어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못 봤어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이렇게 창업을 육성한다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실제 자기들 쪽에서 가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더불어 제가 한번 좀 그 첨언하면은 시대에 따라서 전략과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돌격 앞으로 뭐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리더였던 시대가 있었고, 그게 그 시장에서 사회에서 그 도움이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를 따라라라고 해야 따라오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그때 보스와 지금의 리더가 좀 구분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인 한국의 기업인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인을 전과자로 만드는 규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규제부터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을 해드릴까요? 저는 다음 질문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제가 없으시니까 제가 대답하겠는데, 이제까지의 기업과 앞으로의 기업, 이제까지 성장과 앞으로의 성장이 좀 틀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대한민국의 성장은 모방을 통한 성장이었고,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성장이었다. 그래서 모방을 제어하고 질서를 지키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도자분들께서 가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앞으로의 성장은 혁신 성장이다. 세계에서 가장 지식인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대다. 저는 혁신을 규제하려고 하면은, 혁신은 과거에 없었던 건데, 과거에 없었던 것을 정책과 그 규제를 통해서 방향을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모방할 때는 질서를 유지시켜야 되는, 질서를 교통 복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업이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정책 지원이, 규제가 아닌 정책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창업자를 보면 기업에 재직한 경험을 가진 경우가 90% 이상이다. 기업이 곧 창업의 학습장이다. 사내 벤처를 활성화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건 예, 그러면 차기실 대표님께서.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인들의 90%가 회사를 한 5년이나 한 10년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 창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창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것으로 창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지 그런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기업에 가서 실제로 몸담아 실제로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러면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배워서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내 벤처를 활성화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규모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기업에서는 사내 벤처를 만들고 그것을 독립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꽤 괜찮은 똑똑한 인재들이 그거를 해낼 수 있는데 지금 이 회사에 이렇게 저희가 한 200명, 300명 되는 규모에서도 어떤 파트를 이렇게 해서 분사시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 한계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큰 멋있는 기업을 만드는 건 창업가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나 뭐 애플의 잡스 같은 사람들 보면 전부 대학교를 중퇴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창업가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는 굉장히 어려서 발탁되고 키워져야 굉장히 크게 클 수 있고 어려서부터 사업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큰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된다고 물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는데 어린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의 창업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배 교수님 말씀. 예, 우리가 IMF 상황에 있을 때 90년대 후반에 그때 대기업들이 많이 어렵고 그때 많은 분들이 대기업에서 나와서 또 벤처를 만들고 그게 벤처 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이 벤처 기업 생태계를 보면 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걸 저희가 배태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기업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이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외국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물론 대학에서 바로 이제 박사 논문 가지고 나와서 창업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또 경험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다. 다만 사내 벤처는 이제 그런 대기업에서 그냥 있다가 나와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 조직에서 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뭔가 기존 조직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강점, 어떤 그 큰 조직에서의 자율성을 살리면서 말하자면 대기업으로서의 강점과 또 벤처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강점을 한꺼번에 우리가 대기업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사내 벤처를 선호하고 있고 이런 것은 뭐 3M 같은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마 대기업에서 사내 벤처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요즘에서는 이제 더 폭발적인 더 임팩트가 있는 게 주로 M&A를 통해서 더 빠르게 그러한 목표를 사내 벤처는 안에서 이제 키워나가는 부분이고 M&A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빨리 사가지고 바로 이제 어떤 실행을 하는 거니까 M&A가 지금 더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내 벤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내 벤처 자체뿐만 아니라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 아까도 장희철 대표님 말씀드렸지만 기업에서 늘 보면 기존의 사업을 하던 쪽을 잘하는 분들이 이미 있는데 사내 벤처를 하려면 또 거기에 정말 그런 훌륭한 분이 그걸 맡아야 되고 회사 내에서는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일종의 서로 경쟁 관계가 됩니다. 기존 사업에 있는 분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쪽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사내 벤처를 했을 때 얻어진 성과를 어떻게 또 같이 나눌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돌아갈 때 이제는 정교해진다. 어떤 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때 제대로 되고 그걸 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면 또 아주 부정적인 것만 있을 수 있고 사내 벤처가 좋은 대안의 하나인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창업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청년청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없는 원초적인 사회적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의대를 가고 대기업 공무원을 해서 보장된 최소한의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패널 분께서 대답을 해드릴까요?
일단 뭐 제가 가볍게 저는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약간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한 7, 8년 전 뭐 그럴 때는 뭐 이런 이야기가 됐지만 요새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국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전 세계 많은 나라들과 비교해서 한국의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 나라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뭐 물론 막 그런 거를 괴로워하면서 대기업 공무원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충분히 대기업도 하고 고시도 해서 뭐 잘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런 답답한 삶을 살기 싫어서 그냥 자유로운 영혼으로 뭐 이런 스타트업에 가고 돈을 일단 당장 조금 더 받더라도 훨씬 더 재미있는 삶을 이렇게 택할 거야라고 해서 스타트업을 가는 사람들 저는 요새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아마 그런 쪽의 사람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꼭 그런 그 안정적인 삶을 찾아서 고시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멋있는 이제 스타트업 영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회 분위기를 바꿔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오늘 코리아 리더스 포럼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성장을 만들고 함께 행복해지게 만드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없는 것처럼 국가가 정신이 없으면 선진국이 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의 정신의 재정립은 기업가 정신으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이 참 유익했고 필요할 때 필요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계신 분들이나 국회에 계신 분들, 사회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맞는, 이 환경에 맞는 기업가 정신이 재성립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공유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배은태 교수님, 그리고 정성인 회장님, 차기철 대표님, 임정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이 오늘 포럼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사 내용을 요약해서 공학한림은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